안녕하세요. 저는 빨래를 좀 아는, 빨래를 좀 해본 형아, 세탁 친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겨울 옷들을 정리하기 위해 어떤 옷은 드라이를 하고 어떤 옷은 가정에서 물 세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저희 업소에도 겨울 오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루에 세탁을 10번 이상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지난 겨울 세탁물을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탁 친구가 생각하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느냐, 물세탁을 하느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구분은 단순히 세탁 표시 라벨의 세탁 표시가 아닌 피부와 접촉하는 옷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래도 드라이클리닝은 기름으로 세탁하는 것인데 물세탁처럼 매번 깨끗한 물로 세탁하는 것이 아니고 세제가 희석된 기름으로 세탁을 하고 따로 헹굼 없이 건조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던 의류를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세탁해보면 물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스팀으로 다림질을 할 때 드라이클리닝 한 옷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스팀과 함께 확 올라오는 것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클리닝 한 옷은 눈으로는 깨끗하게 세탁이 잘 된 듯 보이지만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물을 묻히면 선명한 물을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물을룩이 남는 것은 그만큼 옷에 오염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들, 가령 셔츠, 블라우스, 얇은 니트류나 정장 바지들은 드라이클리닝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조심해서 손세탁하면 변형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가장 깨끗한 세탁법인 물세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반해 피부와 직접 닿지 않고 옷 위에 걸치는 옷들, 가령 자켓, 코트들은 물세탁 시에 변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드라이클리닝 표시가 된 옷들은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간의 몸이 화장품이나 바디 오일 등 석유계 성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어느 정도 기름 성분에는 적응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름때를 빼는 드라이클리닝 기름과 그 잔유물이 남은 옷들은 가급적 피부와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피부가 예민하고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유아들이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세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모든 옷들을 물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세탁을 했다 하더라도 헹굼이 덜 되었거나 유연제 성분이 남아있다면 일반인들도 피부가 건조해져서 자극을 일으키고 가려움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이클리닝 표시 의류 중에 꼭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의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직 소재의 두껍고 부피가 큰 옷들, 예를 들어 겨울 모직 코트는 물세탁으로 수적 변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 단색 의류가 아닌 밝은 색과 진한 색이 함께 배색된 옷은 물세탁 시에 물이 빠져 이염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이 단순하지 않아 다림질이 힘든 옷들인데요. 물세탁을 하면 구김이 심해져서 가정에서 다림질이 힘든데 특히 폴리우레탄 혼방 의류는 늘어나는 성질 때문에 다림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번째, 가죽이나 모피가 부착된 옷은 물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변형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다섯 번째, 까다로운 소재이거나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옷들인데요. 가령 한복과 실크 브라우스, 실크 넥타이는 원칙적으로는 물에 들어가는 안 되는 소재이며 레이온 소재나 그 혼방은 물에서 수축을 잘 일으키는 소재입니다. 주로 위의 옷들은 단순히 드라이클리닝 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탁 표시 라벨을 유심히 살펴보면 절대 드라이클리닝 금지라고 표시되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조심해서 물세탁이 가능한 옷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니트, 스웨터, 가디건류. 피부에 직접 닿는 얇은 니트류는 약간의 변형이 우려가 있더라도 가급적 물세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니트들은 손세탁을 하거나 통돌이 세탁기의 울콧으로는 변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정에서도 세탁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조금 더 두꺼운 스웨터나 가디건류는 약간의 수축 증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손세탁 후에 옷의 모양대로 한 번씩 당겨주면 수축 증상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셔츠, 블라우스. 피부에 닿는 의류이기 때문에 물세탁하는 것이 좋은데요. 면이나 면마, 합성섬유, 혼방유는 어렵지 않게 가정에서 물세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크, 레이온, 아세테이트, 폴리우레탄 혼방 의류들은 세탁도 까다롭고 다림질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세탁 실력에 맞춰 손세탁을 하거나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주름 가공이 펴지거나 무늬에서 물이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레이온의 또 다른 섬유 표시로는 비스코스라고도 하며 폴리우레탄은 스판덱스, 라이크라, 엘라스틴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정장 상의, 원피스, 트렌치코트, 긴 치마 등은 약간의 변형이 우려되고 가정에서 다림질이 힘들므로 처음 몇 번은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며 추후 본인의 실력에 맞춰 직접 세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장 바지류는 조심해서 가정에서 세탁하고 세심하게 다림질을 해주면 크게 문제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패딩류. 스포츠 브랜드의 패딩류는 물세탁만 가능하도록 나와 있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여성 브랜드나 신사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들은 물세탁 시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모피나 가죽이 붙어 있지 않다면 조심해서 물세탁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요. 세탁하는 과정에서 의류에 붙어 있는 지퍼나 단추들이 손상되거나 의류 표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패딩류 세탁은 드럼 세탁기로 하는 것이 좋은데 자세한 패딩의 세탁법은 추후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옷 드라이클리닝은 언제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는 1년 중에 세탁소가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달입니다. 주변에 실력 있는 세탁소들도 이 시기에 옷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평소 때처럼 신경 써서 세탁해 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과 6월 정도가 그나마 좋은데요. 최소한 장마 시기가 오기 전에는 세탁을 맡겨야 합니다. 장마 시기에는 공기 중에 습도가 높은데 옷들도 수분을 많이 머금고 드라이클리닝에 들어가면 평소 때보다 수분 과다로 인해 세탁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상태가 심할 때는 드라이클리닝을 했는데 물세탁을 한 것처럼 물이 빠져 이염이 되거나 수축되는 사고도 많아지고 모직과 실크 소재의 광택이 사라져서 소재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옷을 맡길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세탁물을 맡길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맡기기보다는 한 번은 패딩류, 그 다음은 코트와 니트류, 그 다음은 나머지 것들 이렇게 2번에서 4번에 걸쳐 맡기는 것이 좋은데 맡기고 찾으면서 기억나기도 좋고 세탁물의 분실이나 기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의류를 모두 다 맡기면 오염은 잘 빠졌는지, 옷의 개수가 맞는지, 옷에 딸린 부속품, 벨트, 모자 등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겨울에 착용하려고 보면 그때 쓰는 도저히 되돌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세탁소에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세탁소를 찾는 방법은 앞선 강의에서도 알려드렸는데 늘상 입고 벗어내는 의류와 아끼면서 중요할 때만 입는 의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세탁비가 저렴한 업소와 고급 세탁소에 나눠서 맡기면 좀 더 세탁비를 아끼면서 아끼는 옷들은 상하지 않게 세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성 의류는 세탁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검증된 세탁소에 맡기는 것인데요. 여성 블라우스나 여성 정장, 원피스들은 남자분들의 셔츠나 정장에 비해 세탁도 어렵고 다림질도 몇 배 이상 힘들고 전체적으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명품 의류는 고급 세탁소에 맡겨야만 하나요? 외국의 비싼 명품 의류들은 우리와 입는 환경이나 세탁하는 환경이 달라서인지 세탁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변형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몇 배나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가의 의류는 세탁할 때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고급 세탁소에 맡겨야 안전한데요. 의류의 가격만큼이나 세탁비가 비쌀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고가의 의류를 비전문가나 저렴한 업소에 맡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모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봄에 세탁하지 말고 다음 겨울에 세탁 맡기면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한 시즌 착용했던 옷들은 장기 보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세탁을 하고 보관을 해야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세탁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점차 제거되지 않는 오염으로 변해갑니다. 겨울에 착용했던 의류들은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이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 세탁을 해도 되지만 봄, 여름, 가을에 착용했던 옷들은 땀이나 음식물 오염들이 많이 묻기 때문에 가급적 착용 후 보름이나 한 달 이내에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